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 그 중진공 그 법인 대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투루에서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신용은 돈으로도 못 사죠. 사실 우리가 이제 대표님들 보통 이제 사업을 하면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인의 신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표님 개인 신용을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 신용은 그러니까 이금융권에 이제 두 개 이상 이렇게 대출이 있으면 이제 다중 채무라 그래서 이제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 카드론을 1,000만 원 받고 있고 현금 서비스를 이게 또 따로 받고 있으면 이건 이제 다중 채무죠. 그래서 법인이 뭐 상태가 좋아도 이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님이 이제 개인 연봉에 비해서 50% 이상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으면 이제 이것도 이제 과다 채무. 그래서 이제 대출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다중 채무랑 이제 과다 채무를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자동차 뭐 벤츠 같은 거 이제 타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캐피탈 뭐 이렇게 해서 뭐 비용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런 거는 안 쓰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되죠.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는요. 요 이제 실사례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 이렇게 보시는 분은 제 영상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삽입해 놓을 텐데 그거 보시고 그 전에 올렸던 영상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1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 이제 2020년도 이제 매출이 5억 정도. 근데 이제 법인 대출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 이제 신용 점수가 495점. 이게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그전엔 작년까지는 이제 등급으로 해서 뭐 6등급까지 이제 대출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수로 해서 590점인가요? 뭐 해서 그게 넘어야 이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님은 여기 이제 월 임대료에서 이제 100만 원 정도 이제 사업장 내시고 그래서 이제 사업장 매입하는 것도 좀 필요하셨고 또 이제 매출이 상승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돈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를 받아야 그게 이제 매출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 회전율이 보통 뭐 45일 정도 되면은 뭐 10억 매출을 올리는데 한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1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에 45일 갖고 이제 1억 5천 갖고 이제 회전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조업인데 직원이 여기는 한 명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뭐 사모님도 와서 일하고 대표님도 일하고 그래서 한 4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대보험 신고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직원은 이제 1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제 운전자금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법인의 사업장 뭐 공장 같은 거는 좀 매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새는 지식산업센터인가 뭐 이런 거 해서 아파트형 공장들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싶어 하셨는데 이 신용 점수가 낮은 이유는 개인 카드론이 4,500만 원 있었고 이제 현금 서비스가 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다중채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안 해주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보 가서 부결 났습니다. 이제 대출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신용 점수가 낮아서 그래서 요 신용 점수를 이제 올려야죠. 그래서 요거는 뭐 나이스 치킨인가 해서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두 개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하시면 신용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결산을 하는데 20년도 결산할 때 이제 작년에 법인세를 조금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아깝다고 매출 5억에 매입 3억 5천 그리고 비용 1억 5천 이렇게 하면은 사실 법인세 하나도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출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그 매입을 좀 이렇게 줄여서 뭐 비용 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매입을 좀 줄여서 그 세무조정 그러니까 결산할 때 그때 그걸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좀 좋게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매출 그거 갖고 이제 대출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1억 5천은 이제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받으면 이 대표님은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올려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거는 뭐 너무 쉬운 거죠. 예. 자, 두 번째 사례는 이 이제 회사는 사실은 대표님이 이제 신용 점수는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 그러니까 사실 항상 대표님들이 다 사업장을 갖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이제 특허도 갖고 계셨고, 이제 직원도 5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2명 정도 이제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인에 보증서로 뭐 3억 정도 받고 있고 또 신용으로 한 5천만 원 받고 있었는데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 회사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대표님도 이제 운전 자금이 필요하시고 이제 사업장도 이제 매입하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도 그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20억 하면은 보통 5억에서 6억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증서 이렇게 대환해서 딴 데로 그러니까 기보에 있으면 신보로, 신보에 있으면 이제 기보로 갈아타서 요 회사도 이제 2억 정도 이제 대출 받게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1억 제가 이렇게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요건을 맞춰서 같이 들어가면은 대출은 다 받을 수 있다. 예. 요 회사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이 법인도 되게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도 사실 돈도 많으시고 그 여기 이제 땡땡땡 썼는데 제가 이게 업종을 얘기하면 대표님 이게 소문이 다 나고 또 이게 보면 다 아실 것 같아서 또 이게 다 개인정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사실은 이제 사업자가 3개이셨고 또 자기 명의로 이제 임대형 부동산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님 상당히 돈이 많으셨는데 그 화성에다가 요 같은 업종으로 한 2개 정도 더 내시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대출을 한 100억 정도 뭐 이렇게 추가로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그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그 담보대출인데도 한 3.8%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2.9%로 평균 그렇게 해서 제가 대환을 쳐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성에 있는 그 뭐 그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것도 사실 한 100억 정도 이제 매입할 예정인데 이제 그것도 제가 금리를 싸게 해서 좀 대출을 이제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대출이란 게 그 은행에서 좀 욕심을 덜 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금리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예. 요거는 사실을 또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허나 그 고용이 증대되면 그 한국은행에서 그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은행에서 직원들도 잘 모르는데 그 이게 이제 특허나 고용이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은행에다가 이제 대출을 신청할 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또 좀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한국은행 자금을 쓰면은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1.75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그 은행 이제 일정 부분 마진 붙여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 이제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실 때는 그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이제 특허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1.75에다가 이제 가상금리 붙여봐야 뭐 신용으로 나가도 거의 3%대 초반 나가거든요. 사실 신용으로 3%대 초반 나가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해서 뭐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이제 금리 부분도 좀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또 그 인증은 또 뭐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고용이 한 20% 이상 늘거나 매출이 20% 이상 늘면은 사실 그거는 되게 그 우량한 업체로 이렇게 판정합니다. 근데 인증이 있으면 그 10%만 그러니까 반만 성장을 하더라도
반만 고용이 늘거나 20%에서 10%만 늘거나 이제 매출도 10%만 늘어도 그건 이제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나 메인비즈나 이런 걸 받아 놓으면은 사실 이제 대출 받을 때도 좋고 이제 금리도 이제 좀 저렴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증서 이거는 뭐 기본화 신고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시설 보증은 요건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공장을 50억 주고 매입을 했다. 이제 그러면 뭐 이제 토지가 20억이고 뭐 건물 30억 뭐 이렇게 만일 이제 20억짜리 땅을 사서 30억을 줘서 이제 그 건물 졌다. 그러면 이게 그 30억이란 건물 진 그 비용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게 다 담보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감정하면 떨어지겠지만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는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 가격 말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20억짜리 땅이지만 그게 감정가가 뭐 한 17억 나왔다. 아니 14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80% 하면은 뭐 한 12억 뭐 이렇게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도. 그러니까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은행에서는 이제 보증서를 끊어오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시설 보증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 보증서 때문에 그 대출을 이자를 높여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대환을 쳐야 사실은 그 대출도 좀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옮겨 타면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요게 사실 시설 보증을 받으면 그 도망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요것도 제가 그 은행 지점장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 인제 이 시설 보증 대환 치는 거는 아무 은행이나는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은행 지점장 그분이 원래 그 심사역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 내용을 좀 아셔서 그래서 인제 여신으로 그냥 신용을 한 4억을 열어 주셨거든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인제 그거 가지고 대환 치고 다시 해서 인제 그 대출을 이렇게 승계해서 이렇게 대환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금리를 떨어뜨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연구소 받으면 이제 세액공제 받으니까 인제 그런 거 세액공제 받은 것들은 사실 은행에서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그 앞전에 얘기했던 고용임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상표권이 있으면 중진공에서도 사실은 대출을 해 줍니다. 보통 이제 도소매 같은 경우는 중진공에서는 대출을 안 해 주죠. 이제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는 이유는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보통 1.8% 이렇게 다 보니까 인제 중진공을 많이 선호하시죠. 그래서 그 제가 인제 상표권을 인제 출원해서 그걸 가지고 그 중진공에서 대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는 요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게 인제 작년부터 그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자상거래 요새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에 그 50% 감면을 못 받았습니다, 법인세.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상거래도 50% 법인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 전환도 사실은 이 대출에서 인제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제가 인제 상담하다 보면은 대표님들이 이제 법인 전환을 못 하시는 이유가 그 이게 인제 승계가 안 된다고 인제 그렇게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를 이제 법인 전환하셔도 그 법인 전환의 방법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포괄 양수나 중소기업 통합 이런 걸로 법인 전환하시면 대출은 다 무조건 그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누군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시는데 인제 법인 전환해도 그 승계는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중진국 가서 인제 보통 이제 7년 이내 기업들 이게 뭐 가서 인제 상담하면은 그 인제 10 년이니까 2010 년도에 만일 설립을 했다. 그리고 2015 년도에 법인 전환을 했다. 근데 인제 중진공하고 거래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인제 가신 거예요, 2020 년도에. 그래서 인제 대표님한테 중진공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 혹시 법인 전환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안 했다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데 사실 이제 법인 전화를 그냥 했다고 얘기하셔서 심사에서 완전 탈락되시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경험상 이제 이것들도 사실 이렇게 짚어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제 7년 이내 기업을 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진공 들어가실 때 굳이 뭐 법인 전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대표님 외부 신용 점수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 점수 올리는 거는 이 나이스나 KCB 이걸 까셔서 그 신용 점수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제 그 뭐 이렇게 뭐 가스로 낸 거 거기 다 이렇게 첨부하시면 등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수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처음에 얘기했던 495점 나온 대표님도 그 저랑 같이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해서 점수를 갖다가 거의 인제 600점 가까이 만들어서 사실 그렇게 대출을 받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제 신용은 그 대출 그러니까 신용은 돈으로도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무슨 정보라고 그 강남에 이렇게 광고 내서 뭐 신용 점수 올리는데 뭐 1 점당 10,000원씩 뭐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나이스나 이거 KCB 까셔서 이게 고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신용 점수는 이렇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인제 기업을 하시다 보면은 인제 3명 중에 1 명은 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님이 그 사모님 이름으로 인제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인제 대표님이 이제 여자분이신 거죠. 그리고 인제 경영은 이제 대표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제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표님 여자 대표님이 오면은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다가 인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 돼서 인제 "바깥 사장님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뭐 주민번호 한번 대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서 얘기를 좀 잘못하시면 이게 인제 그냥 탈락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남편이 경영하는데 인제 여자 대표가 있기 때문에 뭐 여자 대표로 됐다. 그래서 인제 탈락하는데 요거는 그 여성 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인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 명부나 뭐 이렇게 임원으로 대표님이 인제 등재가 돼 있는데 남자 대표님이 인제 그런 건 다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뭐 직원으로 넣는 것도 사실 웬만하면 그냥 흔적을 안 남기시는 게 사실은 그 여자 대표님 그러니까 인제 그 사모님 이름으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이제 요거는 그 여성 기업 인증을 꼭 받아서 그럼 사실 여성 기업 인증을 받으면 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제 없는 거죠. 그 인제 세금 체납된 거는 뭐 당연히 대출 안 해 주죠. 그래서 인제 그 국세나 지방세 열흘 이상 연체하시면 이 6 개월 동안 이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근데 중진공은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보나 기본은 인제 이게 적용되지만 중진공은 인제 그 당시 뭐 연체되고 갚으면 그다음 날 가서도 인제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제 요것들도 인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이게 그 거절 이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인제 1년 이내에 신청은 못 합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 인제 기보해서 만일 작년 말에 인제 기보해서 인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대출해 주는 뭐 이렇게 그런 컨설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사람들하고 대출하더라도 얘기를 다 해 주셔야지 거절된 내역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인제 바로 들어가면 거절 이력이 있는데 바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을 좀 조율해서 인제 기보해서 거절받았다 그러면 인제 신보로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신보해서 거절받았다 그러면 인제 기보로 해서 인제 시간차를 좀 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얘네들이 인제 공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신용 점수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그냥 웬만하면 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신용 점수 때문에 떨어진 것들은 신용 점수가 인제 복구가 되면은 그건 인제 거절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뭐 그 브로커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대출 들어가면 이게 인제 알려지면 이제 3년 동안 이제 대출 신청은 못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인제 1년 이내에 대표자가 바뀌면 대출을 불가합니다. 사실 바뀐 대표가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대출 다 받아 놓고 뭐 도망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인제 1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면은 그 이후 1 년이 넘은 순간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표님 지분이 보통 인제 50% 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인제 30% 이상이 있으면은 요건 좀 이제 얘기해 볼 여진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인제 50% 이상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회생이나 파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출이 많아서 요새 인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영업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든 업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뭐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갖다가 이자 내기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회생 신청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제 신용대출 이제 담보대출은 안 되고 신용대출을 출자 전환 그래서 만일 인제 10억의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5억은 탕감하고 5억은 우리 회사 주식으로 인제 왜 가수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출자 전환해서 인제 주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금을 출자 전환해서 우리 회사가 인제 주주가 되죠. 이런 회사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제 대표님 지분은 상당히 감자를 많이 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힘든 고비를 넘긴 다음에 그러면 인제 중진공에서 인제 재창업 자금 이런 대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회생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인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년 내 적자 자본 단식 이런 회사들도 사실 중진공에서는 대출이 가능하죠. 7 년이 안 된 업체라면. 이게 인제 부채 비율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7년 이내의 기업은 1000% 라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 건설업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게 인제 건설업은 중진공 대출이 인제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근데 소방이나 전기 이렇게 단종회사 이런 회사들은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공에서 이런 전문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인제 창업하는 대표님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만나서 인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어떤 대표님이 인제 교육 사업 같은 거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콜 받아서 이렇게 영어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기장세무사한테 이렇게 코드를 내 달라 그랬더니 그냥 뭐 교육 사업 뭐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인제 이렇게 되면 창업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갖서 인제 법인세 50%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제 어차피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인제 전자상거래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인제 서울에 내지 마시고 뭐 김포나 뭐 경기도 광주 이런 데 내시면 창업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업종 코드를 세무사들한테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좀 뭐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이렇게 잡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장세무사들은. 그래서 요거는 인제 좀 그거 좀 염두에 두셔서 뭐 이렇게 인증도 받고 법인세도 감면받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세무사들이 인제 코드 잡아 주는 거 이거는 그 우리 회사 코드가 어디가 나와 있냐면은 세무조정계산서 보면 중소기업 기준 검토편에 나와 있거든요. 인제 그 코드를 어떻게 잡느냐. 근데 이게 코드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제 통계청에 나오는 인제 표준산업분류 코드하고 홈택스 들어가면은 인제 세무서 업종 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제 중요한 건 인제 표준산업분류 코드 이거에 따라서 코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법인세가 줄이고 안 줄이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좀 유심히 해서 좀 그 법인세 감면받는 코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거는 꼭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거에서 이렇게 받으면 우리 회사에 실질적으로 이익도 되고 또 이 증대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뭐 이자도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을 뽑으면 수도권 외에는 이제 1,200만 원, 그리고 이제 일반 청년이 아닌 사람은 이제 770만 원 세액공제 받죠. 그리고 요거를 3번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권 내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 뽑으면 1,100만 원 고용중대 세액공제 받고 일반은 700만 원 받으니까 요거는 찾아보셔서 꼭 세액공제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1월이니까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를 이제 내년 걸 만들려면 우리가 좀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접 수출 등록,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무역회사나 뭐 포딩회사를 통해서 수출하는 업체들, 이거 이제 증명서를 꼭 받으셔서 이게 갖고 있으면 이제 대출해도 좋다. 중진공도 너무 좋아한다.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손쉽게 지원금 받는 거는 이제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만 원짜리 청년을 쓰면은 이건 정규직으로 안 뽑아도 됩니다. 그래서 19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계해서 끝난 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상되는 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뭐 홈페이지 관리나 웹 디자인이나 또 뭐 문서 같은 거 이렇게 디지털화 뭐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서 쓰시면 이 지원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사실 190만 원을 지원받으면 200만 원짜리 지원을 쓰면 사실 10만 원만 내가 내고 또 사대 보험료도 뭐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거니까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만 내서 200만 원짜리 청년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직전 전월 기준에서 이제 는 직원,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이제 하루라도 실업자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은 이제 소진되기 전에 빨리빨리 신청해서 이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뭐 가수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출자를 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낮추시고, 혹시 이제 토지 건물 갖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으면 이제 토지 부분은 뭐 옛날에 이제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재평가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뭐 이렇게 되면 대출도 훨씬 받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도 만일 대표님네 회사에 있으면 요거는 세무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허를 재평가해서 자산으로 잡아주면 이것도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회기가 끝났지만 저랑 일하는 간평사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간평을 전년도 말에 한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소급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춰서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고 대출 한도를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릴 건데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이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